자, 292페이지입니다. 총설 파트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총설 파트. 권리자의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에 걸릴 수 있는 권리라야 되고, 두 번째 뭐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불행사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그 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이 되죠. 이 같은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권리자의 권리는 법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죠? 이게 시효 소멸 제도인데, 첫 번째 요건이고요. 요건 중에서 제일 쉽다 그랬죠? 요건 중에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재산권밖에 없죠. 재산권. 그 중에서 우리 민법상은 두 가지다. 그죠? 채권과 물권이요.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고요?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만 기억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채권, 소멸시에 걸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물권에는 총 8가지가 있죠. 그죠? 8가지가 있는데, 물권 중 소멸시에 걸릴 수 있는 물권은 뭐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거죠.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그죠? 현실적으로 전세권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전세권은 최장기 존속 기간이 몇 년으로 제한돼요? 10년이죠. 그죠? 그런데 용익물권은 몇 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입니까? 20년이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전세권 자체는 시효소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판례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용익물권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용익물권. 아니면 뭐요? 구체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을 예로 들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요? 소멸시 안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볼 필요 없죠. 그죠? 나머지는 소멸시 안 걸려요.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그 다음 중 소멸시에 걸리는 하면 뭐요? 채권하고 용익물권을 찾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뭐요? 10년. 기타 재산권은 뭐요? 이때 기타 재산권은 뭐만요? 용익물권이 하나죠. 그죠? 20년. 자, 갑니다. 교과서. 재산권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그죠? 채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자, 그 다음. 지금부터요. 체크할게요. 대상 권리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됐죠. 그죠? 청구권. 청구권은 뭐요? 원칙적으로 어디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이요. 자, 볼게요. 매수인. 가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다.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친 때, 그죠? 나에게 등기 못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이잖아요. 신분이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죠. 이자는 채권자니까 누구에게만 이전 등기 청구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에게만, 그죠? 따라서 채권이 때문에 시효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요. 왜 권리자의 권리가 시효 소멸돼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첫 번째. 매수인이 이전 등기는 안 했지만 그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합니다. 권리 행사죠. 그럼 그동안에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소멸되지 않는다. 시효 소멸에 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자가 단순히 인도와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 진행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자가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점유 사용이에요. 을은 단순히 점유 사용만 하고 있다도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 그보다 뭐요? 더욱더 강력한 권리 행사의 방법으로 미등기 전매입니다.
더욱더 강력한 권력사로 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을이 등기치 않은 상태에서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다가 다시 미등기 상태로 이자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을의 가비된 등기 청구는 시효 소멸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상권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물권법에서 지문화될 수도 있어요. 물권법에서. 자, 그 다음, 또 하나 남죠. 요겁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점유취득시효요. 이자가 소유의 의사로 몇 년간요?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점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있죠. 근데 이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까지 하면 그죠?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등기 못했어요. 그러면 시효 취득 완성자는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 못한 자기 때문에 이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죠.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시효 취득 완성을 이유로 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전 채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한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자에게만. 그죠? 이자에게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해서 아직 등기는 안 했지만 그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럼 권리 행사다, 불행사다? 행사죠. 그럼 시효취득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 불행사냐? 점유를 잃어버렸다. 그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의 등기 청구는 몇 년에 소멸시효 걸려요? 10년이잖아요, 원칙. 그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입니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10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죠? 적시라고 써있겠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몇 년이 경과하면요? 10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됩니다. 자, 영익물건이요. 물건 중 소멸시효에 걸려서 영익물건밖에 없다. 그죠? 자, 그 다음부터 채권하지 마세요. 채권이죠. 그죠? 근데 민법상의 채권은 원칙 몇 년에 걸려요? 10년. 근데 상사채권, 상행이라는 채권은 5년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 답을 안 해요. 우리 민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이다. 그죠? 채권. 자, 그 다음. 공법상의 권리. 이것도 채권이에요. 조시채권. 채권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간 같은 거 안 물어요. 답으로 물으면 안 돼요. 답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답으로 틀린 거로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민법을 배우고 있지 공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이라고 적혀있으면 맞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두 가지밖에 없죠. 채권과 영익물권.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시효 취득 완성자의 등기 청구 다 채권이 되죠.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린다. 근데 나머지 안 걸리죠. 그죠? 그럼 올 필요 없죠. 소유권 안 걸립니다. 점유권도 성질상 걸릴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채권 하시고 청구권은 청구권인데 어디로부터 생긴 청구권이요? 물권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주 차이 배우는 거예요.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채권, 물권과 독립해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발생의 원인된 물권,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으로부터 생긴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소유권이야 물권 청구를 읽을 수 있죠. 근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도 한 몸이니까 소멸시효 걸릴 수 없다. 그죠? 없다.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머지 물권 그죠? 나머지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용익물권밖에 없죠. 용익물권으로부터 발생한 물권적 청구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느냐? 굳이 하시려면 뭐요? 견해가 대립한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요. 그건 답이 안 됩니다. 이 부분까지만, 그죠? 이 부분까지만. 자, 그러면 판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여기서 출세가 될 수도 있고, 뭐요? 물권법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있어요. 해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일단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매수인에게 넘어갔죠. 근데 사후에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어떤 상태가 돼요? 처음부터 없던 게 돼버리죠. 없던 게 돼버립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되돌아갑니까? 갑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되돌아갑니다.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근데 갑이 보니까 등기는 뭐야? 얼라프로 되어 있죠. 내가 갑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 없애달라 그죠? 또는 등기를 되돌려달라 그죠? 이와 같은 갑에 의한 권량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이죠. 소멸시 걸리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해제를 원인으로 뭐야? 매도인의 매수인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이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이 파트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물권법에서 그죠? 미리 한번 언급해 볼게요. 이 경우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갑에게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가려면은 갑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 해야 합니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되돌아가요? 자동적이 되죠. 186조가 아니라 뭐요? 187조 그죠? 등기 없이 자동적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논점은 물권법에서 출제될 수 있고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권도 뭐요?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 자, 그다음 담보물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주된 권리가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독립해서는 소멸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소멸시 안 걸립니다. 그다음 상린권, 이혼한 토지들의 이용 조절 관계, 소유권의 내용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기초된 법률 관계와 독립해서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는 뭐밖에 없어요? 채권과 용익, 물권 두 가지만. 자, 그다음에 비재산권 소멸시 안 걸립니다. 자, 여기 체크할게요. 형성권은 어디에 걸려요? 100% 제척기간입니다. 형성권은 100% 제척기간이에요. 근데 그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는 겁니다. 앞서서 뭐요? 취소권은 3년 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렸죠. 법조문에 그렇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제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등 대부분의 형성권들은 그 존속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못하다? 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해석상 뭐요? 이와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원칙 몇 년요? 10년을 해석한다 그죠? 10년. 10년으로. 근데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절대로 달리 못하죠. 예, 달리 못합니다. 폐지, 연장, 가중, 단축 경감인데요. 규정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해석상 10년의 제척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자, 체크표 하세요. 자,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비를 할게요. 민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물어볼게요. 청구권은 어디에 걸려요? 소멸시 걸리죠. 형성권은 어디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럼 반대로 매수인은 뭐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겠죠. 근데 사후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취소권은 형성권 맞죠, 그죠? 그 매매가 처음부터 없던 게 되어버려요.
그럼 당사자 간에서 이미 뭐야? 이행했던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립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입니다. 학설은 답이 아니에요. 학설은 뭐야? 우리가 판례를 기억하기 상대 개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 시험은 본격적으로 출제된 바는 없지만 학설하고 판례가 명백히 반대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학설은 무시하시고 우리 판례요. 따라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뭐요? 매도에게 언제부터 매매 대금을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취소한 때죠. 그죠? 취소하기 전에는 매매는 정상적이었으니까 취소하면 뭐야? 매매가 없던 걸로 되죠. 따라서 형성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파트에도 뭐요? 설시가 되어 있고 교과서 취소 파트에도 이 문구가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신 바는 없어요. 자, 취소 파트 교과서를 찾아볼게요. 262페이지요. 262페이지. 마지막 논점이요. 쌍가로 3번.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반환 청구의 존속 기간 돼 있죠. 그래서 둘째 줄 가운데 취소권은 뭐요? 행사한 때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 우리 시험 본격적으로 지문화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어려운 지문이죠. 근데 올해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예년 같으면 이 부분 제가 설명도 안 할 거예요. 예. 자, 항변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하고 용익물건밖에 없죠. 항변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교과서 기출 문제로 갑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자, 그러면 일단 뭐야? 질문 중에서 채권을 찾아봅니다. 채권이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용익물건을 보니까 용익물건도 없더라고요. 자,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뭘요? 일단 청구권자를 봐야 돼요. 자, 근데 청구를 보니까 뭐예요? 4번. 청구권은 청구권인데 채권으로부터 생긴 청구권입니까? 소유권으로부터 생긴 청구권이요? 소유권으로부터 생긴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럼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상권인데 구상채권이죠, 그죠? 구상금 채권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구상권이 물건인지 채권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물건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건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장권, 지역권, 전세권, 유지권, 질권, 저당권. 아니죠, 그죠? 그럼 채권이에요. 채권. 물건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채권. 자,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죠, 그죠? 예. 다 물건이고, 이건 뭐예요? 이것도 소유권이 아닌 내용이죠, 그죠? 예,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을이 채무자입니다.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갑이 채권자예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A가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자는 뭐야? 물상 보증이나죠. 그래서 이자가 대신 을의 채무를 갚았습니다. 대신 갚았죠. 그럼 이자는 뭐야? 이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죠. 채권 맞죠, 그죠? 예, 채권.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자, 그러면은 8주차 문제로 옵니다. 8주차 문제요. 자, 종합적인 지문이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해놓은 어떤 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일단 뭐요? 같이 해결했다가 복습하실 때, 그죠? 소멸시효를 다
보고 다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옳은 것은 부작위 채권,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채권 다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그죠? 부작위 채권. 그 다음, 효익의 폭입니다. 폭이는 뭐야? 절대로 다른 자에게는 해를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효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오탈자입니다. 밋이 아니라 뭐요? 미치입니다. 밋. 169조죠. 시효 종단은 당사자 및 성계인 간에만 거리겠다. 그죠? 이때 성계인은 뭐요? 포괄 특정 성계인이죠. 그죠? 그 다음, 4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한은 뭐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맞죠? 그죠?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번. 1년 내지 3년에 걸린 단기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뭐요? 10년. 그죠? 답은 쉽게 떴죠. 그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대상 권리에서는 뭐요? 채권과 용익 물권. 그죠? 그 채권과 관련 등기청권만 주의하시면 되죠. 그죠? 매수인의 등기청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되죠.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 권리마다 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권리 언제부터요? 내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고 뭐요? 외울게요. 예, 최종적으로 외워야 돼요. 자, 갑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반대로 해석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이 안 돼요. 자세한 의미는 우리가 본문에서 볼게요. 그래서 부작위 채권, 소멸시효 권리죠. 그죠? 언제부터? 채무자가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여러분, 답이 됐어요. 부작위 채권은 채무자가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갑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반대로 해서 뭐예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종료 표시하시고. 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느냐? 법률상의 장애 때문에. 반대가 뭐예요? 사실상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만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된다? 법률상의 장애만. 법률상의 이유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죠? 그 경우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뭐야? 개인적 사정, 아팠다. 그죠? 바빴다. 그 다음에 내가 권리가 있는지 몰랐다. 그죠? 이런 것도 다 개인적 사정, 즉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도 몇 번 질문을 했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사실상의 장애로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속이죠. 그죠? 사실상의 장애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률상의 장애만. 근데 빌린 돈을 언제까지 대대로 갚기로 했죠? 기한이죠. 그죠?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권리 행사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입니다.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그럼 아무리 빨리 차를 적립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권리자가 발생도 안 하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조건부 권리의 조건의 불성취, 기한부 권리의 기한의 미도래 등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사실상의 장애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뭐야? 이 부분 아직 본격적으로 여러 번 자주 출제된 건 아니에요. 보세요.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했어요. 언제 소유권 지납니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이죠. 근데 이전 등기가 되려면 논리적 전제로 뭐요? 보존 등기가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죠. 근데 보존 등기를 언제 할 수 있어요? 건물이 완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건물은 완공이 돼야만 건물입니까?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만 건축되면 건물이에요. 이미 건물이죠. 매매가 가능하죠. 그죠? 근데 보존 등 매수인이 소유권 지나가면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전 등기를 하면 논리적 전제로서 보존 등기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보존 등기는 완공이 돼야 돼요. 따라서 완공이 되지 못해서 보존 등기가 할 수 없죠. 그럼 이전 등기도 할 수 없죠. 이는 뭐야? 법률상 장애다. 그죠? 따라서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다. 그죠? 언제요? 건물이 완성된 때로부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출제가 됐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이게 법상의 장애냐 사실상의 장애냐인 거예요.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요? 나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뭐요? 우리는 다 착한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죠. 그죠? 근데 법률상으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무효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몇 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10년.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나는 무효인지 몰랐어요. 꿈에도. 근데 10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느냐? 완성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무효인 줄 몰랐다. 그죠? 네가 바보기 때문에. 이게 판례 논리예요. 사실상의 장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내가 바빴다, 아팠다. 그죠? 무효인지를 몰랐다. 이런 것들은 법상의 장애가 아닌 사실상의 장애. 따라서 언제부터요? 오납한 때부터 뭐요? 납부한 때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최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외울게요. 이 부분도 최근에 단골 질문이에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뭐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본래 해당 권리의 기산일과 뭐요?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이 서로 다릅니다. 그때는 어느 것이 원칙이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 자, 그다음 대비해서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채권은 원칙 몇 년에 걸려요? 10년. 채권을 줘도 1년, 3년에 걸린 거 있죠. 용익물건은 몇 년에 걸려요? 20년.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몇 년에 걸리느냐는 것은 누가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죠. 당사자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가 얼마인지 여기 체크할게요. 이건 법이 정하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합니다. 당사 주장이 아니에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 주장 불문하고 뭐예요? 법원이 직권하고 이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냐, 1년짜리냐, 그죠? 5년짜리냐, 이거는 법원이 알았습니다. 기산일이 언제부터 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기준이 돼요. 기산일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느냐, 그죠? 이거는 당사 주장하는 것을 기준합니다. 그런데 해당 권리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냐, 이거는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건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개별 걸어갑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죠? 그럼 언제부터 자동차를 사달라 할 수 있죠? 합격한 때부터, 그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권리 당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자, 이 부분에 이제 단골적인 질문을 하죠. 기한부 권리. 언제까지 빌린 돈을 되돌아받기로 했다, 그죠? 그때 기한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확정된 기한이 도래 한때로부터겠죠. 한때로부터. 자, 그런데 요거예요. 단골 질문 중에 하나다, 그죠?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서울에 첫눈이 왔을 때 되돌려받기로 했어요.
반드시 오긴 오는데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불확정기한부 채권 뭐요? 당사자 알든 모르든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속 단거리요. 그 다음 기한에 정한이 없어요. 용익 물건 신경 쓰지 마시고 채권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기를 한 바가 없다 그죠? 내가 당연히 채권자라면 당연히 그날로부터 채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기한에 정함이 없는 권리는 뭐요? 원칙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다른 말로 뭐요?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소비 임치 여기다가 뭐요? 보통 예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보통 예금 임치 물건은 뭐요? 타인에게 보관을 맡기죠. 그때 맡은 자가 뭐요? 그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뭐요? 반환을 하는 여 같은 관계를 뭐요? 소비 임치 그죠. 대표적인 게 보통 예금 맞죠?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당장 그때부터죠. 예.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즉 소비 임치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입니다. 자, 이것을 묶어서 뭐요? 한꺼번에 그죠? 둘 다 채권이죠, 그죠? 예. 언제부터?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예. 자, 그런데 불법 폐기의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이고 이것도 뭐요? 우리가 탕불입니다. 왜냐하면 학설과 판례가 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학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되죠. 소멸시효 걸리죠. 근데 왜 생겼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럼 손해배상은 언제부터요? 채무불이행으로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죠. 그죠? 있는 때로부터. 똑같아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그죠? 청구니까. 그런데 왜 생겼어요? 불법 행위자의 불법 행위로 보죠. 언제 손해가 생겼어요? 불법 행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불법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미 앞에서 봤어요. 취소권자가 취소했어요. 그 매매가 처음부터 없던 게 되죠. 그럼 이미 이행했다면은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 발생한다. 그죠? 언제부터? 취소 등을 한 때로부터 맞죠. 그죠? 취소 등을 한 때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질문이 길기 때문에 속이진 않습니다. 그 애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애를. 채권자가 채권을 뭐요? 해지 통고를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자, 대표적인 게 보세요. 임대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본 이론 시간은 돌았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존속기한에 약정이 없어요. 그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때 그 임대차 목적물이 부동산입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하면 뭐예요? 1개월.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되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자, 종료 표시하시고 할부금 채권입니다. 냉장고 100만 원짜리를 1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럼 매달 매수인은 얼마를요? 1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때 우리 팔립니다. 학설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학설은 팔려고 반대요. 예, 팔립니다. 원칙. 한 달에도 뭐요? 할부금 채무가 불이행되면 나머지 잔액이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뭐요? 매달마다 각각의 할부금 채권마다 따로냐는 겁니다. 따로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만 뭐요? 이거는 어감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당사자 간에 뭐요? 한 번이라도 뭐요? 할부금이 불이행되면 나머지 전액이 뭐야? 한꺼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는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한꺼번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요? 따로.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따로.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채권은 뭐요? 채무자가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지죠. 자, 그 다음에 중요 표시하시고. 채권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다. 소멸시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죠.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도인은 뭐야? 자동차를 인도할 채무가 있죠. 그러면은 갑은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갑에게 자동차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느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요? 자신이 의무인 대금은 뭐요? 이행을 제공하면 언제든지 뭐요?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권리 행사에 법상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요? 본래 이행기부터 소멸시가 진행한다만 맞습니다. 무조건 뭐요? 소멸시가 진행 안 한다면 무조건 틀려요. 예.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제일 자주 출제돼요, 부분이. 그 다음, 선택 채권은 뭐요? 당연히 선택권자가 뭐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선택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자, 갑니다. 개별 판례를 해석해 볼게요. 요거예요. 손해배상 채권.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라는 채무 불이행이 있었죠. 그러면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 언제 있었죠? 이행불능이 있는 때부터 맞죠, 그죠? 이행불능이 있는 때부터. 자, 2번 판례는 신경 쓰지 마세요. 2번 판례까지는. 자, 그 다음. 이 부분. 구상금 채권입니다. 이 부분 당연히 출제됐어요. 네.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 버스하고 뭐요? 자가용이 추돌해서 행위 쳐다쳤다, 그죠? 근데 가실 비율을 보니까 버스가 70%의 잘못이 있고 자가용이 30%의 잘못이 있지만 우리 법은 이와 같은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서 뭐요? 연대 책임을 지우더라, 그죠? 그 피해자는 아무에게나. 그래서 B에게 1억 원을 다 배상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B는 피해자에게 얼마만 배상하면 돼요? 3천만 원, 그죠? 근데 A에 7천만 원도 대신 배상했죠. 그럼 이를 뭐요? B는 A에게 구상할 수 있죠. 언제부터요? 대신 배상한 때로부터다, 그죠? 대신 배상한 때로부터.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요? 구상권자가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대신 지급한 때로부터. 자, 4번 지문은 뭐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출제된 바도 없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당연히 상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요.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자, 교과서도 그러면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297페이지 펴보세요. 두 번째 판례 가운데. 자,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몇 년의 시효에 걸립니까? 3년이죠. 3년. 근데 환자가 극단적으로 10년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합니다. 그럼 뭐야?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뭐야? 입원료 채권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할부금 채권하고 뭐야? 입원료 채권.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세 가지를 동시에 묶으세요. 요 부분은 같이입니다. 같이.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문이 뜯어 뭐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입원 환자 측이 뭐요? 병원비를 지급할 채무자죠. 그러면 퇴원한 때로부터 뭐요? 10년의 입원료 채권이 그때부터 일괄적으로 소멸시효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채무자인 환자 측에 유리하냐? 아니면 뭐요? 개개 진료비 채권이 발생했을 때마다 따로따로 뭐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채무자인 환자 측에 유리하냐? 어느 게 더 유리해요? 따로따로죠, 그죠? 따로따로.
이미 사전에 맞은 지급의 채권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논리야. 그래서 할부금 채권, 장기 입원료 채권 그죠? 그다음에요. 계속적 거래 관계는 외상대금 채권입니다. 한꺼번에 가려면 뭐요? 따로따로는 겁니다. 따로따로. 자, 그 다음 6번. 이미 우리 시험 출제가 됐어요.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청구거이죠. 채권이다, 그죠? 즉,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를 상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과 별개죠, 그죠? 별도의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멸시효. 근데 저당권이 이미 설정됐다면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죠? 담보 물건 자체는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건 담보 물건이 아니죠. 저당권을 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과 별도로입니다, 별도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지문을 봅니다. 틀린 것은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리죠. 영역 물건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3번 지문.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수한 건물에 이전 등기를 하려면 건물이 완공이 돼서 보존 등기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정원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자, 그 다음. 시효 완성 후입니다. 벌써 두 번째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승인을 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완성 전에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완성 이후는 중단은 될 수 없고 갚아야 되는데 뭐요? 갚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빌린 게 있다. 그건 뭐야? 갚겠다는 의미다, 그죠? 포기인데 시효의 포기가 있는 거로 간주가 아니라 뭐요? 추정이라고 그러죠, 추정. 간주는 법에서만 간주.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는 시효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다, 그죠? 예. 시효의 포기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지 조건부 걸리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맞죠? 자, 그 다음. 소멸시효 기간으로 갑니다. 마지막 조건이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요? 10년. 용익물건은 20년이다, 그죠? 여기 20물건. 자, 일반 채권은 10년, 예, 상사 채권은 5년. 그 다음에 지금부터요. 채권 중 3년 내지 1년의 단기에 걸린 채권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163조입니다. 다음 갖고 채권은 3년간 행사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호. 1호만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자가 됐든 뭐요? 부양료가 됐든 금료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명칭은 불문하고 요거다, 그죠?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취급 목적 채권은 3년. 요 부분은 본문에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요? 다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채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도급과 관련 채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생산자. 상인과 관련 채권이죠. 마지막에 제조업자. 그죠? 수공업자와 관련 채권이 3년이죠. 그죠? 3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두 문자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종 변호사 등 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된 채권. 그 다음에 도급과 관련 채권. 그 도급으로 발생한 채권. 생산자, 상인 관련 채권. 제조업자, 수거업자 관련 채권은 3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1호입니다. 자, 1호는 본문으로 와서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자, 금요, 부양요, 사용료 등 뭐요? 명목 불문하고 1년 이내 기간을 정한 채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린다 그죠?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자, 이때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것이란 것은 여기 체크할게요. 1년 이내 정기적으로 보죠. 정기적으로. 그래서 채무자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가백이 뭐요? 이자를 지금 그 약정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매달마다 뭐요? 매달 얼마마다 이자를 그죠. 또는 뭐요? 2개월마다 얼마를. 또는 뭐요? 6개월마다 얼마를 그죠. 따라서 자신들이 약속하면 그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 그죠. 따라서 이자라도 뭐요?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는 뭐요? 이거는 일반 채권이죠. 따라서 변제기가 1년 미만일지라도 뭐요? 한꺼번에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은 매달 정기적으로 그죠. 아파트 관리비도 뭐요? 매달 월말에 정기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요? 이런 채권들은 몇 년요? 3년.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여기 체크할게요. 이자는 3년에 소멸시효 걸릴 수 있죠. 그죠?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로 약정한 이자 채권. 근데 지연이자는 뭐예요? 이거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죠. 그죠? 따라서 일반 채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판례요. 금방 설명했던 거죠.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됐어요. 아파트 관리비죠. 매달 월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몇 년요? 3년. 3년. 그 다음에 2번 판례님이 설명했죠. 그죠? 개개 진료비 채권이 발생했을 때마다 따로따로다. 그죠? 따로따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요? 일단은 확인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